그런데 렉스의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했고, 렉스 아파트는 15년도에 레미안 첼리투스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15억에서 17억이었던 시세가 지금 얼마가 됐다? 50억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원주 부촌 용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용산의 재건축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혹시 지금 이 계엄 사태, 이 혼란스러운 시국에도 신고가를 찍고 있는 곳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여기는 압구정 현대 3차인데 24년 10월 24일에 신고가를 47억 9,800만 원에 찍었고요. 그리고 신반포 2차 신고가가 올라온 것도 24년 10월 18일이었는데 최고가가 44억에 찍혔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1단지 신고가는 가장 최근이었는데 24년 11월 24일 23억에 최고가가 찍혔습니다. 대한민국 초유의 계엄 사태로 인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죠. 거래가 되지 않고 부동산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국에도 계속해서 신고가가 터지는 지역과 단지들이 있거든요. 재밌는 건 이 단지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급지 재건축이라는 키워드죠. 최근에 상급지 신축에서 신고가 소식은 비교적 뜸한 반면에 재건축 단지에서는 계속해서 신고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건 레미안 원베일리의 사진인데 24년 8월 2일에 60억을 찍었었죠. 최상급지 신축들이 무섭게 올랐던 시기는 24년 6월에서 8월 정도였습니다. 이곳들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1억, 2억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5억, 10억 이렇게 올라버립니다. 원베일리 국평이 60억을 찍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 혹시 기억하시나요? 평당 1억이 됐을 때는 사람들이 막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적응을 했는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크게 이슈된 것도 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뭐 여기가 60억이 되든 70억이 되든 나와는 완전 다른 세상, 뭐 미쳐 돌아가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신축의 전성시대라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현상은 지속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인 이 단지도 5년, 뭐 10년 이렇게 지나면 구축이 되겠죠. 그럼 다음 타자는 누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다음 타자는 최상급지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들이죠. 그런데 이 단지들은 6월에서 8월 이때 신축만큼 오르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 시세의 바로미터가 되는 신축들이 바로 옆에서 뭐 5억, 10억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공사비가 올라서 추가 분담금이 1억이나 2억 정도 더 나오더라도 지금 잡는 게 이익이라는 생각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압구정 현대나 신반포 22차 등 신축이 되기만 하면 지금 신축 단지보다 더 비싸지는 단지들이 훨씬 많다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단지가 압구정, 반포, 목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용산에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단지가 꽤 많다라는 거죠. 용산이 앞으로 좋아질지, 부자들이 왜 용산을 좋아하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난 영상도 보시면 아마 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용산의 많은 지역 중에 향후 탑2를 고르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한남 뉴타운과 한강 맨션을 고를 겁니다. 재개발의 가장 큰 축은 한남 뉴타운이고 재건축의 가장 큰 축은 한강 맨션을 중심으로 한 동부 이촌동의 앞단지라고 불리는 단지들이거든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부 이촌동은 이촌로를 기준으로 앞단지와 뒷단지로 구분이 되는데 앞단지의 특징들이 재건축 단지들이 몰려 있고 한강 뷰가 나오는 단지들의 한강공원 접근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반포 압구정과 함께 앞으로 서울의 3대장이 될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동부 이촌동의 앞단지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 동부 이촌동의 앞단지들은 지금도 입지와 사업성이 너무나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재건축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사업 속도를 높여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까지 더 높여주는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용적률, 정비 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올려주겠다 이러면서 사업성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정책들이 현실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에 재개발, 재건축의 호의적인 정책은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긴 하거든요. 계엄 사태도 있고 정치적인 이슈로 법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기조가 있다라는 거는 중요한 거죠. 최근에 동부이촌동의 뒷단지에서 스타 조합장이죠. 한영긴 님이 오셔가지고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었는데 그의 주장이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사업성이 조금 낮아 보였었던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캐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은 지금도 사업성이 좋은데 만약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되어서 사업성이 더 좋아져서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면 과연 지금이 비싼 가격일까요? 10년 뒤를 생각하면 지금이 싼 가격은 아닐까요? 용산 재건축 사례 중에 단 한 번의 선택이 20억의 차이를 만든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왕궁 첼리투스 반도가 보이시죠? 원래 이 첼리투스 아파트는 구 렉스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 렉스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었는데 양 옆에 있는 왕궁과 반도는 여전히 구축 아파트로 남아 있는 거죠. 이 첼리투스는 굉장히 유명한 단지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용산 강의, 월부 용산 강의 때 이런 식으로 다 단지 하나하나 제가 장단점, 특징들을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멈춤 누른 다음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산 1대1 재건축의 성공 사례거든요. 이 첼리투스가. 그런데 2011년 당시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9억에서 12억 정도였습니다. 전용 124제곱이. 셀리투스의 전신이었던 렉스 아파트는 그 당시에도 사업성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받던 단지였어요. 당시에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거든요. 09년, 10년, 11년 이때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1대1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추가 분담금을 대략 한 5억에서 7억 정도, 평균 한 5억 5천 정도를 내라고 하니까 일반 분양도 없대 추가 분담금도 5억 5천을 내래 이러니까 아니 그때 당시에 가격이 9억에서 12억이었는데 절반 정도 되는 거를 추가 분담금으로 내라고 했으니 지금 뭐 20억 정도 되는데 추가 분담금 10억 내라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과연 찬성을 많이 했을까요? 그때도 당연히 재건축을 해야 된다 아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었겠죠. 그런데 렉스의 조합원들은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했고 렉스 아파트는 15년도에 레미안 첼리투스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시세는 당시 분양가가 15억에서 17억이었거든요. 근데 그 15억에서 17억이었던 시세가 지금 얼마가 됐다? 50억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퀀텀 점프를 한 거죠. 무려 35억이 오른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바로 옆에 위치했던 반도 아파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반도도 77년식 192세대짜리 아파트예요. 그런데 여기는 00년부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을 부족으로 번번이 무산됐죠. 반도 아파트 또한 똑같은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첼리투스와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반도 아파트는 어떻게 됐냐? 이제 겨우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신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최소 10년은 더 걸린다라는 얘기죠. 만약 반도의 입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렉스에 입주했던 그 입주민들과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면 그 한 번의 선택을 만약에 잘했다면 과연 반도는 지금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격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첼리투스와 비슷한 수준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현재 레미안 첼리투스는 50억인 반면에 물론 싼 가격은 아니지만 반도 아파트는 31억 5천만 원입니다. 무려 20억 가까이 시세가 벌어진 거죠.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20억 가까이 시세가 벌어진 겁니다. 물론 반도도 신축이 된다면 첼리투스의 가격을 뛰어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식 차이가 꽤 많이 나니까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20년의 시간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아직도 용산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 않은 원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원석이 먼저 보석이 될까요?
그리고 어떤 원석이 계속해서 원석으로 남아 있을까요? 저와 함께 보석이 될 수 있는 원석을 공부해 보실 분 계신가요? 만약에 용산에 관심이 있고 용산을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월급쟁이 부자들과 시크릿 브라더가 세 번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광명, 두 번째 서울 뉴타운 강의에 이어서 세 번째 용산구로 지역을 정했고, 선착순 50명에게는 3만 원 할인 쿠폰이 제공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강의를 들으신 후에 서울 뉴타운 강의까지 이어서 들으시면 재개발, 재건축의 흐름 또한 서울의 각 지역에 있는 입지 또한 머릿속에 훤히 그려지실 테니까 남은 강의들 이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크릿 브라더의 유튜브, 블로그 등도 구독이나 이유 추가해가지고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은 정보들 제가 계속해서 드릴 테니까 좋은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